네, 반갑습니다. 그라차입니다. 오늘은 미국 은행주 ETF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블로그에 우리나라 은행 ETF가 월배당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블로그를 썼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은행 ETF가 있다면 미국 ETF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기사를 우연히 또 읽다 보니 미국 은행 ETF의 요즘 최근 수익률이 좋다는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자, 기사를 읽어보면요. 주도주 자리 내놔. 미국 은행주 M7의 도전장 이렇게 나와 있죠. M7이 뭔가 하고 찾아봤는데 미국 내 7개의 빅테크 기업을 묶어서 통칭하는 신조어라고 하네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를 칭하는 신조어네요.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이 한 달 동안 3% 오를 때 미국 S&P 금융업종 지수는 5% 상승했답니다. 한 2% 정도 더 오른 거죠. 어떤 ETF들이 있나 이렇게 신문기사에 나오는 건데 XLF, KBE, KBWB, KRE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익률들이 올해 상승률들이 이렇게 좋았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부랴부랴 도서관을 가서 미국 ETF가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구글링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신문에서는 조금 우리한테 좀 불리한 ETF를 좀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비교군을 삼기 위해서 2가지 정도 ETF를 더 추가해서 이번 글과 영상을 남기도록 해볼게요. 자, 제가 알아본 ETF는 총 4가지입니다. XLF, VFH, IYF, KBE 이렇게 4가지고요. 각각의 기초지수는 다 틀립니다. 보수율도 틀리고 추종하는 기업들도 다 틀리죠. 첫 번째로 XLF의 기초지수는 S&P 파이낸셜 셀렉터 인덱스라는 좀 생소한 기초지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0.09%의 보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발행사는 SSGA입니다. 우리나라인데 스파이더라고 익숙한 그 발행사죠. 운용사고. 상장일은 1998년도로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하나로 60조 정도 되는 규모고요. 분배율은 1.44%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VFH인데 기초지수가 MSCI US 인베스테이블 마켓 파이낸셜 25 피프티 인덱스라고 하는 역시나 생소한 기초지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보수율은 0.1%고요. 그다음에 운용사는 뱅가드사입니다. 제가 좀 가장 선호하는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상장일은 2004년도 했고 그다음에 순자산 총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기초지수가 좀 특이해서 좀 찾아봤더니 377개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한 종목의 비중이 25%를 초과를 하지 않고 비중 5%를 초과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운영을 하는 기초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군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좀 잘 분산이 된 그런 ETF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IYF입니다. 좀 기초지수가 좀 읽기가 좀 제가 좀 벅찹니다. 그런 기초지수를 쓰고 있는데 이 기초지수가 뭔지 하고 찾아봤더니 미국의 1000대 중소기업 중에 금융섹터를 좋아하는 금융섹터에 속하는 기업들을 포함한다고 해요. 그래서 개별 종목의 비중이 15%를 초과할 수 없고 상위 종목의 비중의 합이 22.5%를 초과할 수 없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총 보수율은 0.39%로 다른 ETF보다 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다음에 발행 운용사는 블랙록의 아이세어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자산 총액,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은 약 4조고요. 그다음에 연간 분배율은 1.36%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신문기사에서 언급했던 KBE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초지수가 S&P 뱅크 셀렉트 인더스트리 인덱스라고 하는 기초지수 쓴다고 해요. 요 기초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의 다양한 은행주를 포함한다고 하는데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은행을 주로 추종하는 기초지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총보수율은 0.35%로 조금 다소 높은 편이 있고요. 발행사는 아까 XLF랑 동일한 SSGA사입니다. 그다음에 상장일이 2005년도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2.5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연간 분배율 같은 경우는 2.57%로 다른 ETF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제가 기초지수를 보다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 어떻게 분산 투자가 잘 돼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코스콤 ETF 체크에는 규모별 비중을 다 표시를 해주고 있어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XLF 같은 경우는 대형주의 81%나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KB 같은 경우는 소형주의 75%를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한쪽 섹터에 좀 치중이 돼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VFH랑 IYF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 제가 생각한 대로 이상적으로 약간 좀 투자가 돼 있었어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한 70% 좀 안 되게 투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중형주는 20%대, 소형주는 10%대 투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돼 있으면 제가 여러 개의 종목의 시가총액별로 이렇게 나눠서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분산 투자의 효과를 가장 높여주는 ETF 2가지 종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ETF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한번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XLF, 그 다음에 VFH, IYF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대형 기업들입니다. 여기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 그다음에 JP모건, 비자, 마스터카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웰스파고, 뭐 골드만삭스, S&P 글로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프로그레시브, 손해보험사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봤고요. VFH도
JP모건, 버크셔 해서웨이, 마스터카드, 비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뭐 이런 것들 여기도 뭐 거의 비슷하죠. 여기 C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시티그룹이에요. 그다음에 MS는 모건 스탠리고 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기업들인데 KB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소형 기업들이었어요. 뭐 우리한테는 소형이라고 따지겠지만 이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왔을 때 엄청난 대기업이긴 하겠지만요.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미국 은행 소형주에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은행주 ETF를 투자할 때 이 두 가지에 좀 치중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대형 기업에다가 나눠서 분산이 투자가 돼 있었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 편중해서 투자가 돼 있지 않고 골고루 투자가 돼 있는 VFH랑 IYF가 가장 이상적인 ETF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익률을 한번 봐야 되겠죠. 분산 투자가 가장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IYF랑 VFH가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제가 최근 10년간 수익률을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른 영상 같은 경우는 YTD라고 해서 2024년 1월부터 수익률을 표시를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 상장된 지 다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최근 10년간의 수익률을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신문에서 표시한 XLF랑 KB는 수익률이 우리가 몰랐던 IYF랑 VFH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언론을 조금 너무 믿지는 말고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직접 찾아보시면 이런 효율적인 미국 ETF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미국 은행 ETF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남겨놓은 국내 은행 ETF랑 비교를 했을 때 세금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 ETF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22%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배금, 배당금을 받았을 때는 15.4%의 세금을 내는 거는 두 가지 ETF 모두 다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분배금이 조금 틀립니다. 국내 은행 ETF 같은 경우는 3%에서 4% 정도의 분배율을 보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1.5에서 2.5% 정도에 되는 분배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가장 중요하지만 주가가 계속 상승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겠죠. 근데 국내 은행 ETF 월배당이 가능하다. 요 글에서 보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은행 ETF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률이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지 않고 옆으로 계속 박스권을 고점과 저점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매 차익을 보려면 저점에서 사서 고점을 팔아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노리는 매매를 해야 되지만 미국 은행 ETF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놓으면 안정적으로 주가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유리한지는 뭐 각자의 판단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상승하고 여러 개 은행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은행 ETF 중에 VFH 쪽에다가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의견도 제 의견이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잘 생각해보시고 좋은 투자, 훌륭한 투자, 수익 보는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독, 알림, 댓글 감사하고요. 구독자가 좀 더 계속 안정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